한 주간 발생했던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의 대구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코로나19 업무를 해도 대구 보건소 공무직들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는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대구 경북 순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는데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신공항을 국비로 지어야 한다고 했죠? 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일 일제히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 경북 순회 토론회 때문이었는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비용 충당 때문에 이전터에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로 짓겠다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내가 시작한 프로젝트인 만큼 과독도와 똑같이 국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고, 홍준표 후보는 TK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고 국비를 들여 간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신공항을 국비로 짓겠다는 데는 후보들이 입을 모았지만 서로를 향한 비판도 치열했다고요? 네, 지지율 선두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찬양 논란을 빚은 발언을 한 직후여서 다른 후보들은 이 부분을 집중해 거론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우리 당이 5공화국과 단절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면서 정치를 잘했다는데 50시대에 정치가 있었나 독재만 있었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5.18과 12.12 쿠데타를 빼면 그렇다는데 그걸 빼면 대통령이 안 됐을 것이라면서 친일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 빼면 잘했다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생을 챙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정부든 뽑아 써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 업무를 해도 대구 보건소 공무직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대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의 수당 지급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전국 30여 개 보건소가 공무직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경우엔 위험수당 외에 다른 수당들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서구는 11만 5천 원을 수당으로 받지만 중구나 달성군에선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끝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고요? 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있는 대구 봉산 육거리 일대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과 경찰은 4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문제로 정부는 집회 자제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 800여 명이 투입됐고 대구시와 중구에선 방역수칙 계도를 위해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대구시 노정교섭 등을 총파업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